여러분, 요즘 채권에 대한 투자 붐, 가히 열풍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자까지 많이 주니까 이제는 뭐 주린이에서 주식 어린이라고 하니 주린이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체린이 이야기합니다. 채권 어린이란 뜻으로 채권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자를 많이 줘요. 이자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은행이 발행하는 거예요. 월이자 지급식입니다. 월 단위로 준다는 뜻입니다. 신종자본증권 이자율이에요.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게 파생상품이긴 한데요. 이게 이자율이 연 6%입니다. 연 6%. 야, 대단하죠. 연 6%면 1억이면 600만 원이라는 건가요? 600만 원. 1억이면 그러면 월 50만 원씩. 물론 세전입니다. 세전. 세금도 내야 되겠죠. 이자소득세 내면 15.4%인가요? 15.4%가 내고 나머지는 내게 돼요. 그러면 1억을 넣으면 50만 원인데 2억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이 되는 거고 3억을 넣으면 1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야, 3억에 150만 원이라 한 달에 150만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게 벌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너도 나도 채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보세요. 채권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잖아요. 2021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채권 투자, 개인이 투자하는 것은요 1718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6월에는요 1조까지 늘었어요. 1조 2980억 원까지 늘었고요. 7월에 보세요. 놀랄 노자죠. 4조까지 늘었으니까요. 4조 2958억까지 늘었잖아요. 7월에. 야, 뭐 이렇게까지 늘까 싶을 정도로 채권 국민 열풍이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자를 많이 주니까 이자를 주는 쪽으로 다 몰려가고 있는 거죠. 몰려가고 있는 거죠. 7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에도 4조 7월에 이야기했죠. 8월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도 3조 2463억 원이고요. 9월에도 3조 906억 원입니다. 뭐 채권 시장으로 몰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전혀 틀리지가 않지요. 참 난리다니. 이게 여러분 7월에서 9월까지만 이렇게 한정해서 보면 말입니다. 야, 개인 투자자죠.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금액은요. 무려 말입니다. 10조 6327억 원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 보면요. 10배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9배 가량 정도 되겠네요. 9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작년 같은 기간에는요. 1조 180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열풍이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게다가 시장의 실제 지표를 보면 지금 9월까지 지난 10년간의 채권 순매수액 중에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현재 2022년 9월에 보세요. 3.5%까지 늘었습니다. 이게 채권에서는요. 2013년에만 하더라도 개인은 쉽게 말하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기관들이 채권을 사거든요. 기관들. 기관들이 대부분 채권을 사는데 이게 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비중은 미미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2017년부터 1%를 넘기더니 지금은 3.5%까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다가 7, 8, 9월 3개월만 비교해 보면 6.7%까지 늘어납니다. 6.7%. 그러니까 채권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분들은요. 채권의 어떤 상황 이제는 월급식으로 준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우리금융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을 했지만 앞으로 계속 더 발행할 수 있는 기업들 계속 넘쳐나고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신한은행만 하더라도
신한은행도요. 3천억 규모의 금리는 5.95%로 지금 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 이자 지급식입니다. 저는 이게 뭐 기간이 좀 길어서 탈이에요. 요즘같이 금리가 계속 오르는 와중에 기간이 뭐 2년, 3년 채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2년, 3년 기간이 길어서 조금 문제이기는 해요. 기간이 길어서. 그렇지만 이게 상황이 점점 좋아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말입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이자율을 낮출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젠가는 이자율을 낮출 거예요. 그러면 이자 소득은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채권이라는 게. 반면에 액면가는 높아집니다. 가격이 비싸죠. 액면가가. 할인율이 없어지고 더 비싸집니다. 그러면 이득을 두 가지로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니까 너도 나도 채권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서 발행하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은행에서도 판매를 하니까 한 번쯤 눈을 돌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월 5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것. 물론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은행의 예금도 지금 예금 금리가 5% 넘어서 6%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도 합니다. 올해 말까지는 6%가 또 넘어설 거라는 예상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뭐 예금을 해도 좋고요. 또 채권은 그에 비하면 또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더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상황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요즘 같은 위기에는요. 투자할 게 없는 건 아니에요. 투자할 게 다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위기 때 투자할 기회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